네, 보고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암 송시열입니다. 은진송씨죠, 은진송씨. 송시열 선생은 4명의 임금을 섬겼죠. 인조, 효종, 현종, 숙종까지. 이제 효종과의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우선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동성인으로 부릅니다. 해동성인이 뭐냐면은 자호를 받았거든요. 이제 공자, 맹자처럼 송자라고 해서 자호를 받았습니다. 조선왕족실록에 3000번이나 이름이 언급됐죠.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아무튼 3000번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조선왕족실록에. 정조 때는요, 송자대전이라고 해서 문집이나 자서전을 이렇게 215권이나 간행됐다고 합니다. 송자대전. 처음 들어보긴 한데. 과거에는 장원급제했죠. 근데 대과에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조판서를 한 10개월 정도 한 게 관직 생활이 답니다. 관직 생활의 뜻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관직 생활이 없었는지 이유가. 그건 차차 제가 끝부분에 있어 이야기 드릴게요. 우선 효종의 스승입니다. 스승. 효종. 복림대군이죠.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살림들을 불러들이거든요. 좀 가까이 둡니다. 왜냐, 이제 정치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느냐? 송시열 선생이 포함되죠. 송시열 선생이 이제 효종을 가르쳤기 때문에 독대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기축봉서를 상소를 합니다. 송시열이 임금한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명을 섬겨야 된다. 명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임진년에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명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에 보면 좀 치욕스럽지 않나? 그리고 효종이 북벌 정책을 피잖아요. 북벌을 하자고. 물론 송시열 선생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론에서 좀 틀립니다. 효종 같은 경우는 복림대군 시절 청나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청의 사정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송시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북벌을 하자고 주장은 했지만은 내수 외양론을 말합니다. 내수. 안을 다지고 청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송시열과 효종이 독대를 한 이후에 효종이 죽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 독살의 증거가 있고 또 종기 때문에 죽었다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죽었을 당시 이제 제1차 애속 논쟁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당시 인조의 계비죠. 자위 대비에 상복을 1년을 입냐 3년을 입냐. 이제 서인들은 1년만 입자. 서인들 같은 경우에 송시열 계열 거기는 왜 1년만 입냐면은 그 효종은 차자다 둘째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만 입는 게 맞다. 그리고 남인 측에서는 3년을 입어야 된다. 그때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장자로 치고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골 때립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선 1차 애속 논쟁은 누가 이기냐면 서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정권을 계속 잡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애속 논쟁이 터집니다. 누구냐? 효종의 비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인들은 상복을 1년을 입자. 그리고 서인들은 9개월만 입자 하는데 이게 서인이 지죠. 남인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게 상복을 그게 중요한가? 참, 어이가 없네요. 자, 왜냐 상복을 가지고 이걸 논쟁을 하는데 15년을 논쟁을 합니다. 15년 동안 이 별거 개떡 같은 걸로 15년 동안 논쟁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현종 시절 때거든요. 현종. 고려의 현종은 거란 전쟁 봤잖아요. 정말로 성군이죠. 근데 조선의 현종은 이름도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때가 경신대기근이거든요. 그때 조선의 백성들이 한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경신대기근으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 와중에 15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짜증 제대로구만. 진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붕당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송시열 선생이 있었죠.
송시열 선생이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송시열의 스승이 김장생입니다. 김장생의 스승이 이입니다. 율곡이 기호학파죠. 서인들. 근데 송시열 선생의 제자들이 9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상관 이상의 제자들이 54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벼슬을 안 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안 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송시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주자학이죠. 성리학을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잡은 사람입니다. 7세기 이후에 학문들이 주자학,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문들을 다 배척했거든요.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다 배척했습니다. 그 붕당의 이제 중심에는 사실 송시열 선생이 있었죠. 그래서 숙종 때니까 당쟁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정권이 4번이 교체가 됩니다. 4번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른 데는 또 피바람이 부는 거죠. 결국은 송시열 선생도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응? 유배를 가죠.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던 도중에 정읍에서 사약을 먹고 돌아가시죠. 근데 사약을 만약에 안 먹, 그때가 83살이었기 때문에 사약을 안 드셨으면 더 오래 사셨겠죠. 아무래도 정말로 오래 사셨겠죠. 83살이면 정말 지금도 장수한 건데 83살이면은 그때는 진짜 장수한 거지. 더 오래 살 수 있었으니까. 우리 역사에 이름 석자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놨네. 잘 해놨어. 오. 조금 문신상이 좀 독특하다고 하던데 모르겠다. 나는 독특한지. 여기가 새로 했나 보다. 상석을. 유명조선국 좌의정 문정공 우암 송선생 묘 정경부인 이심 부자 이렇게 적혀있네. 깨알같이 적어놨네. 우암 송선생 이걸 다 어떻겠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 저 때는 손 봤나 보네. 저쪽은 깔끔하게 잘 됐네. 묘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 길이가 꼬리까지 이렇게 쭉 됐네. 여기도 명당이겠다. 아, 명당이네, 여기도. 여기도 명당이야, 명당. 햇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명당이잖아. 햇빛이 잘 들어와. 와, 하늘 봐봐. 저 나무가 이거 비면 더 좋겠는데. 남의 무덤인데. 네, 지금까지 송시열 선생 유적지에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경신대교에만 보더라도 1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성리학 중심의 국시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데,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굶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조금이라도 더 위에 있는 지식층들이 조금 백성을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양만 체면만 살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갔다 왔던 토정 선생도 그러진 않았잖아요. 양반임을 버렸잖아요. 백성의 국률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송시열 선생 유적지가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래 사셔서 그런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데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되죠. 공자, 맹자 이런 이름보다는 백성들한테 추앙받는 이름이 좀 좋은데, 아무튼 숭시열애 선생의 유적지를 한번 답사하러 왔습니다. 안녕.